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지 않는 물리학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되게 다양한 물리량을 배웠죠. 이동거리, 변위, 속력, 속도, 그다음에 등속도 등 그래프 분석 등 되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물리량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알 수 있는 영역, 폭이 넓어진 거겠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속력과 속도를 제대로 구분한 거였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로서 1초 동안 위치의 변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속도는 중요했던 게 출발점과 도착점, 즉 어떤 두 학생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경로는 달라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속도가 같은 거였거든요. 그만큼 방향이 중요한 게 속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이상해져 버리거나 방향이 달라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우린 지금 열심히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팅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대 속도라는 것과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순간 속도, 이 네 가지를 배울 겁니다. 상대 속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집중 똑바로 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속도와 관련된 영상을 간단하게 한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자동차가 아주 빨리 달립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 주위 자동차는 뒤로 오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일을 경험해 봤냐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고 급식실에 가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내 앞에 친구가 내보다 좀 더 느려. 그럼 내가 달려갈 때 그 친구는 내가 따라잡다 보면은 내 뒤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A 학생이 있어요. 여기 B 학생이 있습니다. 자, A 학생과 B 학생이, A는 3m/s로 달리고 B는 5m/s로 한번 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A와 B는 각각 3m/s, 5m/s로 달리는데 A가 B를 보거나 B가 A를 볼 때는 다른 상황이 되어버려요. A가 B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과연 B가 5m/s 그대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겠죠. 5m/s처럼 그대로 달리게 보이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속도가 0으로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학생이 B를 볼 때는 5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 V가 0인 학생이 A를 볼 때는 3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A가 B를 볼 때나 B가 A를 볼 때는 결코 원래 속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가 B를 보았을 때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 볼까요, 한번? 아무래도 A가 3으로 달리고 있고 B가 5로 달리고 있다. 그럼 A가 B를 볼 때는 2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2m/s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때 특정한 관찰자가 다른 어떤 관찰자를 관찰할 때의 속도를 보고 뭐라 부르냐? 상대 속도라고 불러요. 아하, 상대 속도는 뭐냐면은 어떤 관찰자가 다른 어떤 관찰자를 보았을 때의 속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A라는 어떤 특정한 관찰자가 B라는 어떤 특정한 관찰자를 보는 것이기에, 아하, A가 B를 보는 상대 속도, 즉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구하는 식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A가 B를 보았을 때는 A가 3이고 B가 5니까 2m/s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구하는 식은 이래요. 만약에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 A를 뺍니다. 그럼 여기서 위에서 보게 되면 5m/s 3m/s가 되어서 얼마가 될까요? 네, 2m/s가 되는 거겠죠. 즉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는 2m/s로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게 상대 속도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물리량 하나, 상대 속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 아주 간단한 예시입니다. A 학생이 5m/s를 달린다. B 학생도 5m/s를 달린다. 그러면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A가 B를 보았을 때 자, 얼마가 될까요? 네, 5m/s 마이너스 5m/s로서 얼마가 된다? 네, 0m/s겠죠. 즉 서로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분명히 나도 빨리 달리고 있고 옆에 차도 빨리 달리는데 서로 보기에는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랑 같이 뛰어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빨리 달리고 있는데 옆에 같은 속도로 뛰어가는 친구를 보면 우리 서로 손잡고 나란하게 갈 수 있겠죠. 이때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 학생은 5m/s를 달리고 B 학생은 10m/s로 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출발 위치가 달라요. 자, 이때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A가 B를 보았을 때 속도를 구하려면 10에서 얼마를 뺀다? 네, 5m/s 빼면은 5m/s가 나오겠죠. 그러면 A가 B를 보았을 때는 자기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이거예요. A가 B를 보았을 때 B는 1초 동안 5m씩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 학생은 10m/s, B 학생은 5m/s. 자, 이때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네, 얼마? 네, 5m/s 마이너스 10m/s로서 얼마가 된다? 네, 마이너스 5m/s겠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마이너스 5m/s라는 건. 분명히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이었습니다. 자, 위에는 상대 속도에서 플러스 5가 나왔고 밑에서는 마이너스 5가 나왔죠. 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 B가 상대 속도가 5m/s라는 건 뭐냐면 A가 만약에 정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B가 5m/s로 가는 게 상대 속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A가 보았을 때 B는 A로부터 1초당 5m씩 앞으로 간다는 거겠죠. 왜? 속도가 5m/s니까. 자, 밑에 상황에서는 A가 B를 보았을 때 마이너스 5m/s라는 것은 1초당 5m씩 자기한테로 가까워지는 걸 말해요. 위에랑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A가 B를 보았을 때 B가 마이너스 5m/s로 자기 쪽으로 가까워 오는 거기 때문에 B가 1초 동안 5m씩 자기 앞으로 온다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A 학생이 얼마나 생각해 볼까요? 네, 똑같이 5m/s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근데 B 학생이 5m/s를 달려요. 그럼 둘 다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거겠죠? 그럼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이 말은 둘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 A가 1초 동안 5m 가면 B도 1초 동안 5m, 또 2초 동안 10m 가면 또 10m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 속도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제 원리를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상대 속도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시하고 두 번째 예시를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예시에서 A가 1초 동안 몇 미터 갈까요? 네, 5m 가겠죠? B는 1초 동안 몇 미터를 갈까요? 네, 10m를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A는 2초 동안 총 몇 미터를 갈까요?
네, 총 10m를 가겠죠. B는 2초 동안 총 몇 미터를 갈까요? 네, 20m를 가겠죠. 자, 봅시다. 1초가 흘렀을 때 둘의 차이는 5m죠. 2초가 흘렀더니 둘의 위치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10m가 되겠죠. 자, 1초 동안 5m 멀어졌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초 동안 총 10m가 멀어진 거겠죠. 그럼 3초가 되면 15m가 멀어지고 4초가 되면 20m가 멀어지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 속도의 의미는 뭐냐면은 1초 동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리를 말해요. 아하. 자, 첫 번째 예시에서는 1초 동안 5m씩 멀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 예시에서는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가,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5m/s이기 때문에 1초 동안 5m씩 가까워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1초 동안 얼마? 5m씩 멀어지고 여기서는 1초 동안 5m씩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 상대 속도의 의미는 얘는 1초 동안 5m씩 가까워짐. 여기서 마이너스 5m/s의 의미는 뭐다? 1초 동안 5m씩 여기서 멀어지는 거겠죠? 멀어짐. 여기서는 뭐가 된다? 가까워짐.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대 속도라는 것은 1초 동안 관찰자로부터 멀어지거나 1초 동안 관찰자로부터 가까워지는 거리를 말해요.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진짜 중요한 예시입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자, A 학생이 있어요. 얘는 똑같은 예시를 들 겁니다. 10m/s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B 학생이 있습니다. B 학생은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습니다. 자, 20m/s 달리고 있어요. 자, 이 사이의 간격은 10m예요. 그럼 초창기 처음부터 10m를 간격을 두고 달리기 시작한 거겠죠? 이때 1초 후에 2초를 합시다. 2초 후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이 상대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1초 동안 가까워지고 1초 동안 멀어지는 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역학 문제를 풀다 보면 물체 혼자 움직이는 운동도 있겠지만 물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운동도 되게 많이 나와요. 물체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 이 상대 속도를 이용하면 정말 간편하게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A가 B를 보았을 때의 속도, 상대 속도는 얼마냐면은 A가 B를 보았을 때의 상대 속도 얼마다? 네, 10m/s겠죠. 그러면 얘들은 A가 B를 보았을 때 상대 속도가 10m/s라는 것은 1초 동안 10m씩 늘어지구나. 1초 동안 10m씩 멀어짐. 그럼 2초가 지나면은 몇 미터가 멀어질까요? 그렇죠. 네. 2초 후에는 얼마? 20m가 멀어졌을 거예요. 그럼 처음 차이가 10m가 차이 나기 때문에 2초가 지나면은 20m에다가 10을 더해줘야 되겠죠? 처음 차이 10m. 그리고 2초 뒤에 20m가 멀어지기 때문에 총 얼마다? 2초 후에는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된다? 네, 30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 속도는 물체 두 개가 움직일 때 아주 간편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까지가 우리는 상대 속도라는 거였고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 속도의 의미, 1초 동안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거리를 말한다. 기억합시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물리량인 간단해요. 평균 속도, 평균 속력, 순간 속도를 구해봅시다. 알아봅시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같은 속도를 일정하게 운동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를 간다 칩시다. 또는 42.195 마라톤을 한다 칩시다. 마라톤을 하는데 항상 일정한 속도 달리나요? 아니죠. 42.195라는 그 이동거리를 가는 동안의 속도는 계속 변합니다. 어떨 때는 1초 동안 10m를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초 동안 1m를 가기도 하고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1초 동안 뭐 3m를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초가 지났을 때 1m를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1초가 지났는데 위치가 그대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초가 지났는데 2m를 달리기도 하고, 즉 위치가, 시간 위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즉 속도가 계속 변할 수가 있는 운동을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는 잘 보세요. 이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때 도입하는 게 뭐냐면, 이때 속도와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균값이라는 걸 써요. 평균 속도는 얼마냐?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은 순간순간 값보다는 전체적인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구하기가 편해져요. 언제냐? 속도가 일정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수시로 변할 때,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자꾸 변할 때는 평균을 쓴다. 왜? 속도가 계속 변한다. 우리 시험 치고 나면 점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치? 100점도 있고 90점, 80점도 있고. 그런 수많은 점수들의 대표값을 정할 때 평균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속도가 되게 다양할 때는 평균 속도를 구한다는 거. 자, 평균 속도는 얼마냐? 뭐를 또 있고 하냐면은 총 걸린 시간 분의 얼마가 될까요? 네, 총 변위가 되겠죠. 총 변위.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은 총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한 거리.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뭐냐면 이 매 순간순간마다 속력이 다 다른데 이게 모여서 이런 운동을 한 거잖아요. 이 매 각 시각마다 존재하는 속력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라 그래요. 매 시간, 짧은 시간, 순간의 속도,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순간 속도라 부른다. 기억할 수 있겠죠? 순간 속도는 주로 그래프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치가 있고 시간. 자,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이 가로축과 세로축, X축과 Y축에 있는 이거 물리량을 잘 봐야 돼요. 이 물리량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에서 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운동을 다 칩시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총 10초가 걸렸습니다. 얼마? 50m를 이동하는 동안. 이때 평균 속력은 얼마냐? 물어볼 수 있겠죠? 평균 속력 얼마다? 총 시간 10초 분의 총 이동한 거리 50m 따라서 5m/s다. 그럼 평균 속도를 물어본다. 얼마가 될까요? 총 걸린 시간 10초 분의 변 위로 똑같이 50m죠? 좋습니다. 따라서 5m/s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만약에 방향이 바뀌어서 위치가 좀 돌아오게 되면은 속력과 속도는 다를 수가 있겠죠. 왜? 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물리량들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상대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속도, 평균 속력.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중요한 물리량들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풀어보고 우리는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여학생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 남학생은 왼쪽으로 달리고 있네요. 자, 볼게요. 그림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10m 처음 떨어진 거 10m예요. 10m 떨어진 거리에서 여학생은 2m/s의 속력으로 남학생은 3m/s의 속력으로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대요. 두 학생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볼게요. 남학생이 본, 즉 A가 본 여학생의 속도를 구하라. 자, 기억 봅시다. 남학생이 본 여학생. 그럼 여학생 속도에서 남학생 속도를 빼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학생 속도는 얼마일까요? 네, 여학생 속도는 2m/s. 남학생 속도는 속도를 말했지만 속력이 아니고 속도는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m/s겠죠. 빼기 남학생 속도 마이너스 3m/s.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5m/s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남학생이 본 여학생의 속도가 5m/s라는 것은 남학생이 볼 때 여학생은 자기 앞으로 1초당 얼마큼 다가온다? 5m씩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하,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1초 동안 5m씩 다가온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일단은 남학생이 본 여학생의 속도는 5m/s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니은 볼게요. 자, 여학생이 본 남학생의 속도. 여학생이 본 남학생의 속도 구하려면 남학생의 속도에서 여학생 속도를 빼야 되겠죠? 자, 남학생 속도가 마이너스 3m/s 왼쪽이니까 여학생 속도가 오른쪽이니까 2m/s니까 얼마가 된다? 네, 마이너스 5m/s. 자, 이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여학생이 본 남학생의 속도는 여학생이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 남학생은 왼쪽으로 타고 오고 있죠. 어쨌든 여학생이 남학생을 볼 때 아하, 1초 동안 5m씩 다가온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다가오는데 여기는 왜 플러스고 여기는 왜 마이너스냐. 자, 남학생 여학생을 볼 때는 여학생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근데 여학생이 남학생을 볼 때는 왼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기억할 수 있겠죠? 부호는 다가오게 되면은 그 다가오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멀어지면은 멀어지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 다가오면은 다가오는 방향이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1초 동안 멀어지거나 다가오는 거리를 말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디귿.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이 너무 중요하다.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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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와, 정말 중요합니다. 물체 두 개, 사람 두 명이 움직일 때의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상대 속도. 봅시다. 자, 두 학생은 몇 초 뒤에 만났냐고 물어봤어요. 자,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 둘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0m가 돼야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아하, 만난다는 것은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0m가 되어야 만난다. 그러면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 몇 미터를 이동해야 될까요? 둘이 만나기 위해서 10m를 이동해야 돼요. 근데 둘이 서로 볼 때는 상대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즉, 남학생이 여학생을 보나 여학생이 남학생을 보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5m/s입니다. 크기를 말했어요. 이때 상대 속도의 크기가 5m/s라는 것은 서로 1초 동안 얼마다? 5m씩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1초 동안 5m씩 가까워짐. 그러면 1초 동안 5m씩 가까워지는데 총 10m 떨어진 상태에서 1초 동안 5m씩 가까워지니까는 10m예요. 1초가 지나면 5m로 줄어들고 또 1초가 지나면 0m가 된다. 즉 만나겠죠. 아하, 따라서 뭐다? 2초 뒤 10m 가까워지니까 2초 뒤에 뭐다? 만난다.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의 속도는 뭐냐면 A가 B 또는 B가 A, 어떤 관찰자가 다른 관찰자를 볼 때의 속도를 말하고 이 상대 속도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1초 동안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럼 상대 속도가 5m/s인데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고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5m/s인데 가까워진다. 왼쪽으로 점점 가까워진다. 즉 왼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상대 속도 개념은 너무 중요해요. 왜? 등 가속도 문제에서, 즉 등속도 문제에서 물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이 두 개가 움직이는 문제를 풀 때 상대적 속도를 이해하면 정말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 문제는 속도가 일정한 두 물체의 상대적 속도를 물어봤지만은 속도가 점점 변하는 운동에서도 상대적 속도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활용한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 속도를 꼭 이해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또 돌려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